언젠가부터 노인 알바라는 말에 이상한 시선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 서 계시거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문을 지키는 어르신들을 보면 사람들은 말없이 단정합니다. 사정이 있으신가 보네.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에 괜한 연민이 섞입니다. 나이 들어 일하는 모습이 안 됐다는 듯한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자 돌보며 조용히 지내야만 하는 걸까요? 과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삶일까요? 요즘은 60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 벽처럼 다가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알바야. 이제 좀 쉬어야지. 돈 없어서 일하나 보네. 이런 말들이 쉽게 들려옵니다. 문제는 그런 말들이 외부에서 끝나지 않고 어느새 본인 마음속에도 스며든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스스로 되묻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되었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는 방식이 되었지요. 단정한 옷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누군가와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상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노인 알바는 결코 부끄럽지도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겠지만 그 자리에 선 당신의 땀방울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제는 시선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어 일하는 삶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에는 동정이 섞이고 말끝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힘드실 텐데요. 이제 좀 편히 지내셔야죠. 언뜻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나이 들면 일할 필요도 능력도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시선은 더 복잡합니다. 노인분들이 자리 차지해서 우리가 일 못한다는 불만, 복지가 부족해서 그러신 거다는 비판이 교차합니다. 결국 시니어의 노동은 때때로 정치적 논쟁거리로까지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은 공통적으로 노인의 노동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단순 생계형 일자리를 넘어서 삶의 리듬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뿐 아니라 경력과 지식을 살리는 노인 전문직도 활발해졌습니다. 은퇴는 일 끝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시니어 스스로도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하는 노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아직도 일하시나요? 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요. 60대 중반의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면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공원을 산책하며 적적함을 달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계속되자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 게시판에서 시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문을 보고
망설이다가 결국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창피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죠. 아는 사람 마주칠까 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다녔어요. 그녀는 첫 출근 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물건을 준비하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던 하루에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말 한마디 섞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무엇보다 이 일은 김 씨에게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는데 여기선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루 안 나오면 팀장님이 연락하고 단골 손님이 오늘 뭐 추천해줘요? 하고 물어봐요. 이 경험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기회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손주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지게 일하고 싶어. 그 말이 김 씨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손주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게 해준 이 일이 그녀에겐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니어 아르바이트라 하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처음엔 돈이 목적이었더라도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운다는 감각, 그리고 내 자리가 사회 안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하루의 흐름이 금세 무너집니다. 특별한 일정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날들이 이어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처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장소로 가서 누군가와 말을 섞는 그 일상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틀이 되어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쓸모라는 감정을 되찾게 됩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고민이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상실감인데요. 누군가가 오늘도 와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라고 말해줄 때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소소한 경제 활동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거나 병원비 걱정을 줄일 수 있고 스스로 번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자립심은 작지만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어떤 분은 5만 원 벌어도 그 돈으로 떡 하나 사 먹는 기분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복지로는 대체할 수 없는 정서적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함께 점심 먹는 사람, 오늘 어땠어요? 하고 물어봐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는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노년기에 꼭 필요한 사회적 연결망이 되어줍니다. 70살의 박용철 씨는 대기업 퇴직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쉬는 삶을 누렸습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신문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낮잠도 실컷 자며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반년쯤 지나자 마음속에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자유였는데 나중엔 고립이더라고요. TV만 보며 흐릿하게 흘러가는 하루, 줄어든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 모집 소식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박 씨는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지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야간 근무는 의외로 그의 일상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새벽의 편의점은 택시기사, 야근 직장인, 야식 사러 나온 학생들로 꽤나 북적였고
짧은 인사와 대화가 박 씨에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 거는 것도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계시네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매일 새벽 2시에 들르는 배달기사와의 짧은 대화는 유일한 정기 약속이 되었고 일상 속 소소한 연결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손님의 쪽지였습니다. 항상 웃으며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 메모를 보고 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상품을 계산하는 일 그 이상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는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는 편의점 일 외에도 고령 일자리 정보 공유 모임을 운영 중입니다. 이젠 누워있는 내 모습이 더 불편해요.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몸도 마음도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지만 박 씨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를 흔히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에만 집중하지요.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일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다고 말하는 건 의외로 돈이 아니라 보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냈다는 느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서적 보수입니다. 일을 시작한 어르신들은 공통으로 마음이 덜 허전해졌다. 나도 뭔가 해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역할을 가진다는 건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 욕구가 무너지기 쉬운데 일은 다시금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내가 있어야 일이 돌아간다는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게다가 시니어 일자리에는 실적 압박이 거의 없어 오히려 일 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젊을 땐 성과와 경쟁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속도보다 지속성,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적어도 하루를 충실히 보냈다는 기분이 든다. 퇴근길이 외롭지 않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한 시청자 사연도 인상 깊습니다. 65세 여성은 어린이집 급식 보조 일을 시작한 지 1년. 처음엔 체력을 걱정했지만 아이들이 할머니 오늘은 뭐 나와요? 하고 웃으며 다가오는 순간마다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힘든 날도 많지만 아이들 얼굴 한번 보면 다 잊혀요. 이분께는 일이 곧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보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동력입니다. 젊을 땐 먹고 살기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살아있기 위해 일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연금보다 여가보다 내 손으로 일군 하루의 만족감은 더 깊고 단단합니다. 60대 후반의 이광수 씨는 복잡한 활동보다는 조용히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 교직에 몸담으며 익숙해진 정적과 질서 있는 환경은 은퇴 후에도 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서관은 그의 단골 공간이었고 어느 날 게시판에 붙은 시니어 도서 정리 도우미 모집 안내문을 보고 이건 나한테 딱 맞겠다는 생각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책을 정리하고 반납 업무를 돕는 일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 여겼지만 막상 시작하니 예상보다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안에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정돈돼 가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일 안에서 오히려 깊은 몰입과 안정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은 그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나 자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도서관은 그에게 단지 일터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생각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 책 어디 있어요? 라고 묻자 이 씨는 정확히 알려줬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하루가 달라졌어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되고 동시에 본인의 하루도 채워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주 3회 하루 4시간 도서관에서 일하며 일과 후엔 카페에서 조용히 하루를 정리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잔잔한 관계, 그리고 나만의 자리를 찾은 만족감이 그에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을 땐 나를 위해 살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나이 들어 일한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이며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보기엔 소일거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건강, 정서, 관계, 자존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끕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생활 리듬의 회복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력이 돌아옵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체력 유지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라도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뇌를 자극하게 되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 움직이는 삶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관계의 변화도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쉬운데 일터에서는 동료, 고객, 단골 손님 등과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이들은 느슨하지만 안정적인 사회적 접점이 되어 외로움을 막아주는 사회적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일은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집에만 계실 때보다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안심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어떤 자녀는 우리 엄마가 일 시작하고 나서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했지요. 시니어 일자리는 단지 본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68세 이만수 씨는 매일 새벽 6시 주유소로 출근합니다. 정해진 유니폼을 입고 주유기 앞에 서면 다시 사회인이 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젊을 땐 당연했던 일이었는데 이 나이에 다시 명찰 달고 서 있으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몇 년간 조용히 지내던 그는 손주의 대학 입학 소식을 듣고 다시 일을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보태주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땀이 줄줄 흐르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그만두고 싶단 생각은 안 들었다고 말합니다. 퇴근 후 지갑에 7만 원이 들어있을 때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손주 등록금에 조금이라도 보탠다는 게 제겐 월급 이상이었죠.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손주의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책임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글을 읽으며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돈보다도 아이가 날 그렇게 봐줬다는 게 더 울컥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죠. 처음엔 주변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 위험한 일 하지 마라. 등록금은 부모가 낼 일 아니냐는 말들도 들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싶었어요.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니까요. 그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가족 안에서 역할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했고 그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씨는 주 5일 오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름 넣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에요. 이만수 씨의 하루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켜내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이 나이와 무관하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네 분의 삶은 모두 달랐습니다.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여성, 편의점 야간 근무에 도전한 남성, 도서관 정리 일을 택한 조용한 성격의 어르신, 손주의 등록금을 위해 주유소에 나간 할아버지까지. 직업도 다르고 계기도 달랐지만 이분들에게 공통으로 흐르고 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를 지키는 선택을 내가 했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이라는 단어 앞에서 작아지고 스스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 무리하면 안 된다. 이제는 남에게 민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레 스며들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더 이상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시간이 늘어난 지금 노년은 또 다른 삶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무대에 내가 스스로 서겠다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일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루를 계획하게 만들고 누군가와 마주하게 만들며 다시 나를 쓰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소소한 대화의 기쁨, 반복되는 일상 속의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그 감정이 삶을 붙들어주고 버티게 합니다. 물론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체력도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들이 결코 사소하거나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다. 노인 알바라고 무시받는 일이 아니라 삶을 일으켜 세우는 선택이며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나이에 일하는 거요. 나를 위해서입니다.